일종의 뭐 빙의를 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뭐 최근 시장보다는 사실 저는 미국 페드 특히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사실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종의 뭐 빙의를 해서 그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사실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는 게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뭐,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하고 싶은 작업인데 어떠신가요? 그럼 어떤 생각을? 아니, 제가 뭐 그거를 빙의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페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동시에 그 실업률도 역시 4% 이하로 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로 써놓으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사실 그게 양립 불가능한 명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언젠가에는 그 두 개의 목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조금 갈릴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인플레를 디스인플레를 굉장히 빠르게 드라이브를 건다기보다는 인플레를 낮추기는 하되 여기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월 혹은 미국 연준의 초점은 실업률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걸로 결론 짓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는 사실 연준의 점도표에 나와 있는 지난 3월달 결과도 아마 6월달, 9월달 지나면서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도비시하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초점을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점도표라는 게 지금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페드가 시장의 보조지표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매년 12월 달에 나온 점도표 상에 내년도의 금리 수준 이거를 1년 지난 후에 봤을 때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동의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실 때 작년 말에 제시했던 3번의 금리 인하 이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1990년대부터 해서 쭉 20, 30년 동안 저인플레이션 구간이었고 사실 그 역할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공장들을 많이 짓고 저노동을 동원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결국은 관세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도 역시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역 정책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있고 결국은 자국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늘 이제 시장을 전망하면서 느끼는 게 과거에 2% 이제 타겟으로 했던 게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은 저도 100% 이제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3% 수준도 용인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또 꾸려가면 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장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서도 굉장히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과거 10%대 이자율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낮은 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우리가 제로 금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뿐이지. 그렇다면 이제 차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목표라든지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 자체를 조금씩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방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하는 총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얼마 전에도 몇 월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에버리지로 이렇게 타겟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인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2%에 대한 그 유지를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지금 이미 그 과거 20년 동안의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또 관세를 다시 올리는 그 얘기가 이미 공약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과거보다는 높은 인플레 자체를 수긍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인하의 폭도 앞으로 다시는 뭐 금융위기 때나 뭐 팬데믹 때 우리가 봤던 그 금리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금 QT 이야기 다음으로 미국 통화 정책의 주요 화두가 아마 이제 잠재 성장률의 상향 조정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롱거런 금리, 그러니까 전도표에 공개하는 그 부분이 또 최근에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기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도 보면 결국 한은에서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이제 통화 정책의 주요 이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3% 이상으로 설정됐던 때도 있었었죠. 과거 2000년대는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낮추고 뭐 또 올리는 작업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인플레이션 타겟 2%라는 게 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뭐 헌법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이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뭐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뭐 이제 중앙 은행들의 여러 이제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뭐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너무 지난 저금리 시대에 익숙해져 갖고 뭐 1, 2%가 꼭 저금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3, 4%도 충분히 뭐 이 금융 뭐 시장 및 경제 환경을 따져 봤을 때는 뭐 그것도 낮은 금리일 수도 있다. 뭐 과거에는 10% 이상이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이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뭐 시청해주신 뭐 시청자분들에게 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